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트레우트와 트벤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8위의 위트레우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잡아내는 유형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공격수들의 효율을 먹고 살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도 커버하는 유형이죠. 하지만 올 시즌에는 공격진들이 집단으로 부진하면서 하락세가 완연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공격수들이 제 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점유율을 잡으면 안정감 있는 운영을 하는 트벤테를 공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네덜란드 1부 3위의 트벤테입니다. 원정에서는 다소 침착하게 운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볼프스 빈켈과 스테인 등 공을 주면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압박해서 찬스를 주지 않는 실점 유지에도 능한 편이라 딱히 흠을 잡자면 드리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정도입니다. 크게 흠을 잡기는 어려운 유형의 팀입니다. 결장자는 우누바르, 브레넷, 브룬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율을 잡게 되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공격진의 효율 높은 결정력도 잘 발휘하는 타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트레우트의 공격진이 제 폼이라고 하더라도 트벤테는 공략이 어려운데 올 시즌 위트레우트 공격진은 집단으로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트벤테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볼레와 시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9위의 지볼레입니다. 2부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잡고 몰아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1부에서는 전력의 한계로 인해서 롱볼의 비중이 올라가는 등 제법 실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타르트가 이런 하위권 운영을 하는 팀들에게는 제법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인데요. 시타르트가 패배가 쌓인 상대는 체급에서 완전히 밀리는 상대들이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장자는 라그시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1위의 시타르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약한 편입니다. 최근 당한 3패도 트벤테, 아인트호벤, 알크마르 등 시타르트가 극복하기에는 힘든 상대들이었습니다. 대신 7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지 2승 2무로 무패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팀의 전반적인 결정력이 별로인 상황이라 하위 팀을 만나서도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는 모습은 크게 보이지 못하는 중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편이나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제법 챙기고 있습니다. 지볼레가 1부에서는 지난 시즌 2부에서처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몰아치는 양상은 아닙니다. 시타르트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네이메헌과 볼렌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2위의 네이메헌입니다. 홈에서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홈이든 원정이든 수비는 아주 불안한 편이나 홈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화력을 증강시키는 편이기 때문이죠. 리그 경기에서 쓰러진 바스도스트의 공백은 조금 아쉬워도 지난 컵대회 로다전에서 주전 3톱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뎁스의 구성이나 페이스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결장자는 페레이라, TBD, 데위트, 바스, 반루이, 바스도스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7위의 볼렌담입니다. 리그 내에서 가장 상대 골문 가까이에서 슈팅을 만드는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정교한 빌드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전형적인 약팀 운영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일단 네이메헌의 화력을 견디기에는 실점 통제력도 별로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네이메헌의 약점을 흔들어서 한 골 정도를 넣는 것이 한계일 듯합니다. 결장자는 블럼스틴, 플라트, 안토니올리, 레룩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는 늘 문제가 되는 편이나 홈에서는 화력을 증강시켜서 좋은 결과를 전반적으로 가져가는 편입니다. 볼렌담이 가까운 곳에서 슈팅은 잘 만들지만 정교함은 보장할 수 없고 실점 통제력도 좋지 못해 상대의 화력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일 듯합니다. 네이메헌의 승리를 유력하게 봅니다. 다음은 엘라스 베로나와 몬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6위의 베로나입니다. 전력에 비해서 버티는 힘은 좋다고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다만 공격력 때문에 늘 경기가 버티는 것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듯하죠. 전형적인 하위권 팀 운영을 추구한다는 점은 생각해야겠지만 두다의 능력에만 기대고 시스템적으로 정교함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베로나의 약점입니다. 결장자는 브라프, 카발, 히엔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2위의 몬차입니다. 몬차도 최전방 문제로 인해서 득점력 기복이야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2선 콜파 몬차니의 활약으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리그 중위권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몬차도 기본적으로 코어와 수비의 힘으로 잘 버티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 편이라 신승 양상을 만들었을 때의 승률은 전반적으로 괜찮게 유지할 수 있는 편입니다. 결장자는 카프라리, 이조, 고메지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팀의 득점력에서 기복은 굉장히 심한 편이긴 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슈팅 생성 능력은 몬차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편입니다. 몬차의 버티는 능력이나 중원에서의 힘도 베로나에 밀리는 팀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2.5 언더나 몬차의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매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칼리아리와 제노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9위의 칼리아리입니다. 같은 선수비 후역습 팀이지만 후방 안정감에서는 제노아보다 한참 미칩니다. 수비를 할 때 상대에게 박스 안으로 최대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올 시즌 칼리아리는 상대에게 박스에서 슈팅을 내주는 빈도가 75%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는 리그 꼴찌의 수치로 제노아가 아무리 롱볼로 단순하게 접근한다고 한들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양상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 아레스티, 로그, 난데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4위의 제노아입니다. 롱볼을 받아주면서도 결정력이 좋은 레테기의 여전한 부상은 아쉽지만 적어도 구두문두 손의 쏠쏠한 활약과 188cm의 큰 키를 가진 에쿠반이라는 헤딩 셔틀은 있는 상황입니다. 롱볼 성향의 플랜이 작동할 만한 기본적인 뎁스는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제노아가 생각보다는 박스 안에서 슈팅을 억제하는 능력이 좋은 편인데 유벤투스와 아탈란타만이 제노아의 앞에 있을 뿐입니다. 결정자는 메시아스, 바니, 레테귀, 자기엘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모두 선수비 후역습 성향이긴 하나 후방에서의 안정감에서 제노아가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억제하는 면모에서 칼리아리가 너무 떨어지는 상태인데 제노아의 롱볼로 박스를 타격한다는 단순함도 칼리아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노아의 우위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팅엄과 아스톤빌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5위의 노팅엄입니다. 올 시즌에는 제법 4백 가동 비중을 늘리면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기가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이 대부분 역습 특화형이고 4백에서는 약점인 측면 수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아스톤빌라가 중원 싸움에서 밀리려고 하지 않는 편이고 측면 윙백들의 전진으로 꽤 측면 공격력도 괜찮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팅엄의 현 기조 자체가 문제라고 볼려지도 있습니다. 결정자는 다닐로, 펠리페, 몬티엘, 오도이, 오리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5위의 아스톤 빌라입니다. 4-4-2를 쓰는 편이지만 중원 주도권을 놓으려는 시도는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양 위어를 좁혀서 미드필더 싸움에서 지지 않고 양 윙백들의 전진으로 공격의 스피드를 높이는 타입인데요. 일단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상대 측면 수비가 아주 난조인 상황이라 아스톤 빌라가 공격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볼 여지는 매우 큽니다. 결정자는 부엔디아, 밍스, 모레노, 람세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노팅엄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나서려고 하더라도 아스톤 빌라가 중원 싸움과 측면 윙백 전진으로 이를 카운터 치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아스톤 빌라의 약점이 있다면 낮은 공중볼 경합 성공률과 상대의 롱스로인 정도가 될 듯하고요.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예상해보는 경기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